담석이 재발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 영양제를 조합해 주시면 재발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담석증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담석증 이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담석증을 예방할 때 필요한 영양제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담석증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그게 담낭으로 와서 우리 담도로 배출이 돼서 십이지장 쪽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서 나오는 건데, 나오는 이 과정에서 이 담즙이 결정화돼서 막히는 그게 바로 담석입니다. 담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담석과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지는 색소형 담석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형 담석은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이 과잉됐을 때 만들어지는 담석이고, 색소형 담석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흑색과 갈색으로 나눠지는데, 이 흑색은 보통 간이 안 좋았을 때,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을 때, 그리고 용혈성 빈혈 같은 그런 게 있을 때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담석이고요. 갈색 담석은 세균이나 기생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담석입니다. 담석증이 걸리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명치 위쪽이 아프거나 등 쪽이 아프거나 부역구토를 하거나 열이 나거나 담낭염까지 생겼을 때 그러겠죠. 이런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대단히 놀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을 먹어서 녹이거나 빼거나 체해 충격을 하거나 등등등을 하지만, 심하면 수술까지 하는 대단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담석증을 예방하는 영양제나 예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담즙이 어떻게 순환되나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으로 와서 모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십이지장 쪽으로 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담즙이 하루에 한 700ml 정도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 담즙이 나와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에 거쳐서 세균에 의해서 대사가 된 다음에 분비량이 한 95% 정도는 다시 재흡수가 이루어지고 다시 간에 쓰고, 나머지 5%는 대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순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담즙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담즙의 구성을 보시면은 90%가 물이고요. 나머지 10%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4%, 인지질 24%, 그리고 담즙산이 67%, 소량의 빌리루빈이 함께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담즙은 보통 간에서 노폐물을 담즙에 녹여서 간 해독할 때 단계에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시켜주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때 담즙에 녹여가지고 같이 배출을 하기도 하고, 지용성 영양소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흡수할 때도 이 담즙이 역할을 하고요. 유액을 중화해서 십이지장과 소장의 산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 보통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유액의 산성을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담즙산 자체가 유해균을 좀 억제해서 소장에 있는 균을, 나쁜 균을 좀 죽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무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담즙산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막히고 순환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건강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담석증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석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이 돌멩이 같은 게 결정화되는,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결정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담석증인데요. 담석증의 원인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가 간이 안 좋을 때 담석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색소성 담석증, 그 중에서 흑색 담석 같은 경우가 간경화가 있을 때나 간염이 있을 때 발생된다고 했죠. 간에서 빌리루빈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콜레스테롤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담즙에 녹였을 때 결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도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결정화될 수가 있고, 비만이 있으면은 이 담즙을 보관하고 있는 담낭이 수축과 이완이 좀 덜 된다고 합니다. 기름이 끼고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니까 수축하는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담즙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가 돼서 결정이 생기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알코올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피임약이나 당뇨병 약 중에 일부가 이런 담석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에서 담즙 분비된 거의 95%가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대사가 된 다음에 재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내 세균총이 이상이 생기면은 이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담석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식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모든 병은 좋은 걸 먹으면 좀 개선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장에 좋은 식습관으로는 양질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 야채를 많이 먹으면은 과잉 분비된 담즙을 제흡수를 막고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시면은 담즙의 제흡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당을 줄이면은 이점이 뭐냐면은 성인병의 유병률을 줄이고, 당 자체가 그리고 유해균을 증식을 시키는데 먹이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줄여야지 원활한 장내 담즙 아까 그 대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체중 조절도 하는 게 중요하고, 당연하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도 되게 중요하겠죠. 운동 통해서 대사증후군 완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개선, 체중 조절, 그리고 강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은 담낭의 수축과 이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담즙의 정체를 개선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드코어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담석증의 위험을 한 70% 줄인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운동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이 배변을 통해서 한 5% 정도가 배출된다고 했는데, 변을 오랫동안 참고 변비를 갖게 되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제흡수가 높아지고요, 배출이 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변을 잘 보는 습관,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들약. 자, 이제 영양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석증을 예방하는 영양요법, 크게 한 3가지 그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담석이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이게 녹는 게 부족해져서 결정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녹일 수 있는 그 용매가 되는 인지질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때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영양제 인지질은 바로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레시틴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5g에서 10g 정도를 섭취하시면은 이런 담석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룹군으로는 담즙 자체의 배출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오래 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생산해서 좀 배출시켜주는, 그리고 간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매하는 우루사도 용량별로 좀 다르지만 100ml짜리 이상은 드셔야 되고, 보통 이 담석 같은 거를 녹이기 위해서 고용량 우루사를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루사 성분 UDCA가 담석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티초크, 밀크시슬, 커큐민, 이런 3가지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제 성분이면서 동시에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식사를 잘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의 소화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아티초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를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3번째 그룹군으로는 담즙산의 제흡수를 좀 줄여주는 것, 바로 차전자피 같은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담즙이 막 분비가 되는 거를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야채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를 보충제로 섭취하시는 방법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게 차전자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데이터가 있었던 게 비타민 C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좀 생각보다 논문이 많더라고요. 비타민 C는 부족한 사람과 안 부족한 사람을 나눈 연구에서 부족한 사람이 담석증의 유병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C를 2000ml 이상 먹었을 때 담석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지연시켰다라는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일정량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면은 담석증의 유병률을 50% 정도 낮췄다라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비타민 C는 의외로 많이 연구가 된 담석증을 예방하는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마그네슘도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마그네슘 그 자체가 이상기질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담석증을 개선시킨 게 아닌가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지는 않고 그냥 일부 있었고, 자,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를 먹으라는 거냐라고 자주 여쭤보실 것 같아서, 건강 유지 목적으로 그냥 담석증 예전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찜찜하다, 그럼 내가 변비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차전자피랑 마그네슘, 비타민 C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가 담석증이 한 몇 년에 한 번씩 재발되고 걱정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레시틴, 아티초크 또는 우루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타민 C, 차전자피, 이런 식으로 4가지 그룹군을 다
다 섞어주시는 방법이 유효할 겁니다. 여기서 근데 비타민C랑 차전자피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충분히 드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깔아놓고 레시틴과 아티초코를 섞는 거죠. 그런 조합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영양제의 도움도 상당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담석증을 예방하는 영양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